안녕하십니까? 2019년부터 우리 대학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순서는 교환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지도와 학습지원, 그리고 교수학습지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교육과정인데요. 익숙한 좀 제목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도전 글로벌 골든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이제 이 아시아 고전 읽기 대회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고전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독후감을 작성하는 겁니다. 독후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 훈련은 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있죠. 아주 이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양한 어떤 그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섭렵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고전 읽기는 이 학생들이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아니고, 이게 교양 수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번 학기에, 지난 1학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UCC 대회인데요. 소통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학기에 이제 그 운영이 될 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아주 손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으로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예, 이미 1학년들 같은 경우는 DMAP 동기부여 수업에서 이미 UCC를 제작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참가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들 때 자기의 어떤 기획이 생기는 거죠. 그 기획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이제 경험들을 교양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전 글로벌 골든벨은 이제 이 글로벌 어떤 상식을 문제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골든벨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상금이 뭐 학생들한테 아주 큰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회 신청이 이제 9월 달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도 미리 이제 배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준비만 좀 잘하면 충분히 300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공교육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데요. 먼저 이제 TH 수업입니다. 자, 이제 이미 2019년 2학기부터 우리 대학에서 THE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먼저 이 과목은 T 수업이다, 그다음 E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경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이 THE 수업으로 진행하는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제 교수님의 어떤 설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T 수업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그 달란트라고 하죠. 이 탤런트의 T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대학의 이제 인재상인 The Only One 인재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그거 할 때 T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의 일정 정도의 학습 성취도가 이 출발선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점검을 한 후에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중간중간,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목표한 학습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한 학기에 최소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은 2번 이상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교정학습이라고 하면 형성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일정 수준을 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T 수업의 목표는 아무튼 학생들을 일정 수준까지 모두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수업을 만약에 통과 못하게 되면 결국 다른 수업들도 잘 못하게 된다. 그런 이제 수업들만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각 전공의 기초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적응형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이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 학생들에게 계속 좀 더 이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또 별도로 따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가 T 수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형성평가와 교정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융합교육은 서로 다른 전공학과가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교수님들이 2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전공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최소 2전공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학습은 현실 상황과 유사한 그런 환경, 지금 전공이나 학부에서 IFS라는 공간을 만들어진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간에서 하는 수업 외에 PBL 수업으로 하고 있는 수업을 우리가 경험학습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PBL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팀 단위로 풀어나가는 그런 학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일방적인 어떤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자꾸 과제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제 팀 단위로 어떻게 풀 건지를 이제 가이드 해주고 거기에 적절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의 테스트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어떤 토론을 했느냐, 그걸 위해서 인터뷰를 했느냐, 아니면 혹시 탐방을 해봤느냐,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을 하게 하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지는 못하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진 그 환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유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나가서 현장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인터뷰해야 되고 그 현장에 어떤 시행되고 있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하는 게 뭐 쉽지 않은 점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우리가 고려해서 하면 아주 재미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T 수업에서는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진단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 T 수업의 이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보는 형성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정학습을 위해서 교수님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이 콘텐츠는 뭐 유튜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책이나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자, 이제 융합 수업은 우리가 이제 융합 PBL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팀 단위 또는 조 단위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하고 학생 성찰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이제 이 팀플로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거 많이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융합 수업에서는 이 PBL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같은 팀을 꾸려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을 할 때 이게 이제 두 교수님이 할 경우에 각기 다른 이제 과목으로 개설됐다가 융합 PBL 할 때만 같이 모여서 팀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융합 PBL 부분이 길면 뭐 한 학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좁게는 뭐 2, 3주 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PBL 수업은 뭐 2, 3주만으로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계획된 그런 PBL이 아니면 뭐 최소 3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자 게시판을 통해서 이 클래스에서 확인을 하고, 학생들은 여기에 나온 자료를 계속 교수님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이 과제물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보고가 있고, 팀 과제물 결과 보고가 있고, 학생 성찰지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IFS라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수업은 IFS 기반 PBL 또는 IFS PB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IFS 공간이 아닌 곳에서 PBL 방식으로 하는 수업은 그냥 뭐 PBL 또는 ePBL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주 영향가 높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전공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공을 융합 전공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개 학과 이상의 전공 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적으로 자기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탐색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각 학과에, 각 전공에 0.5학점짜리의 또 그 해당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자기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할 학생들은 미리 그 전 학기에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융합 전공의 학과를 둘러보면서 탐색을 하면 된다. 그리고 탐색할 수 있는 과목들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 컨텐츠 위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가 있으면 이게 보통 뭐 지금 현재까지로는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융합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한 거를 공모전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하면 이 융합 전공을 하나 이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모전은 비교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융합 전공을 실제로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치 부전공을 하나 이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이 자기설계 융합 전공 개발 공모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자기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실제로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 받으면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전공을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융합 기초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신만의 이제 달란트를 실제로 다양한 교과를 들으면서 이제 이것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융합 기초 모듈이기 때문에 이 융합 기초 모듈에 해당되는 그 과목들을 각 전공들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모듈에 해당되는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 해당 전공별로 이 융합 기초 모듈에 해당되는 거는 총 6학점입니다. 그러니까 6학점을 3학점짜리 2개 과목으로 만든 전공도 있고 2학점짜리 3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전공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 융합 기초 모듈, 전공 심화 모듈, 창의 융합 모듈 뭐 이런 걸 듣게 되면 저희가 장학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전공 학점은 최소 36학점을 이수해야 우리가 이제 전공에 대한 이제 그 전공 졸업 이수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디그리는 그것보다 좀 적게 뭐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8학점 이내로 해서 또 다른 조그만한 과목군을 만들었어요. 과목군을 만들 수 있고 그 과목을 이수를 다 하게 되면 졸업 증서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졸업 증서의 이름이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융합 기초 모듈, 전공 심화 모듈, 창의 융합 모듈이 있는데 융합 기초 모듈을 제외하고 전공 심화 모듈과 창의 융합 모듈을 이수하게 되면 다 듣게 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목만 봐도 재미있을 것 같죠, 그죠? 시간표가 없는 자기주도형 경험학습.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그 교육과정표 매 학기 수강 신청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과목을 뭐 듣고 싶다 또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뭔가 그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 자격증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격증 말고 내가 이 과정을 이수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내가 뭔가 배우겠다. 그런 그 계획표를 제시를 하면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그것을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없는 자기주도형 경험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서 그걸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인정받으면 한 과목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 개의 학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 학습 계획표는 1학점으로 인정받고 어떤 과목은 3학점으로 인정받고 어떤 과목은 6학점으로 인정받고 어떤 거는 한 학기에 모두 얻을 수 있는 15학점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주도형 경험학습을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학습 계획표를 잘 짜야 됩니다.
나는 뭘 배울 것이고 누구로부터 배울 것이고 어디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평가를 할 것이고 또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적당하고 그리고 내가 뭘 배울 건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쓰게 되면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이것은 15학점을 부여할 만하다 아니면 6학점을 부여할 만하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만큼 여러분들한테 무한의 자유와 무한의 선택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전공 교과목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하고 또 쉽게 자꾸 이제 학교를 뭐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